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를 보다 활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최근 보도에 대해 의견을 나눈 1월 YTN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2019년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 수칙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김보람이 위원께서 해주셨고, 또 이렇게 손수 운영 수칙을 위한 토론 자료를 또 준비를 좀 해오셨습니다. 우선 김보람이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운영 수칙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의결해서 이 운영 세칙이 앞으로 시청자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운영 세칙을 어떻게 결정짓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까지 좀 토론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김보람의 위원께서 시청 운영 세칙에 의한 제정에 관한 안건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그 YTN 시청자위원회를 실질화하는 안을 논의해 보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YTN 시청자위원회는 YTN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저희 위원회가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세칙을 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마 마지막 부분에 대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시청자위원회가 그냥 자문기구로 최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주권을 강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자문기구,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자문기구의 탈을 벗지 못했습니다. 뭐 상호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에 붙이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방송사 측의 답변이나 그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덕담 형식의 내용에 불과했다라는 게 이제 2003년도 미디어 오늘 기사에 나와 있었고, 사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형태가 이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 평가원과 시청자위원회가 유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원에서 제안한 의결 안건도 검토해서 시청자위원회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을 넣었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에 관한 건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나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NS 방식 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 따르면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회에서 그 건의가 된 뒤에 한 달 다음 회기, 다음 회의 때까지 그게 반영이 된 거를 그 보고하도록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YTN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실시간으로 제기된 문제를 뭐 어떤 거는 몇 시간 이내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반영을 하고 있고, 지적사항, 그러니까는 과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연장선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시청자위원회, 그래서 굳이 저는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까지 이제 그 뽑아오신 걸로 봐서 우리 YTN의 그 시청자위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 제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죠?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시청자위원회가 최초에 그 2001년도 통합방송법에서 만들어질 때 단순한 자문기구로서의
의미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결도 해야 되고 저희가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에는 아직까지 제 눈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풍성하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회사가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사실은 회사가 발전되고 회사가 더 잘 되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더 풍성하고 조금 의미 있는 결정과 후속 일정이 되려면 어떤 권한이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업에서 경험한 근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화면이 바뀌지가 않는다. 이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새벽에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고 YTN의 미스가 잘못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지 않도록 최단시간 내에 바뀔 수 있도록 이게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갖는 부분들은 다양하고 또 의견도 백가정명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다 보면 그 방송 보도의 독립성을 해치고 또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신 시청자위원이 얼마만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줄 것인가를 오히려 좀 고민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좀 다양한 시청자위원들을 내 직군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니터도 좀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의견 전달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강화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법 이하 기타 각 그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사실 자율권에 맡겨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독립과 이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하고 같은 날개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가 존재하는 거는 YTN이라는 방송사가 그래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곳이지, 시행세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조금 뭔가를 좀 다듬어서 이 위원회가 조금 더 YTN의 기름과 동력의 역할을 좀 하는 보조 역할로 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결국은 이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강제해야 되고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선해 나가는데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 세칙하고 관계없이 또 지금 내부 운영의 방침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아무데도 안 하고 있는 제도를 가장 빠르게 흡수돼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SNS를 통한 시청자위원회, 진짜 우리 위원님들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걸 겁니다. 이거는 얘기하면 그 새벽 5시에 문제를 제기해도 6시, 7시 되면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저는 진짜 그 엄청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좀 더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식으로 토론 조금 하면 저는 그 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있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정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하나 예를 들면 다음에서 약관으로 만든 규정들이 망법상의 규정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YTN이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다른 방송사의 시청자위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되고 그리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운영 규정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운영 세칙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은 시청자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돼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SNS라든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수정 보완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절차들을 실제 성문하고 매뉴얼하는 게 필요하다. 또 혹시 나중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런 절차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우리 운영 세칙에 있지라는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자. 여기 우리 임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정해져 있는 YTN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을 디테일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고 좋은 방송, 그리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는 좋은 방송을 만들자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방송법 87조, 88조, 시행령 64조, 시행규칙에 사실 시청자위원회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역할이 뭐고, 뭐 위원을 뽑을 때 어떤 영역에서 되도록 추천하고 모든 구성이 다 나와 있고, 그와 별도로 또 YTN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까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 세칙 이걸 따로 만드는 건 좀 옥상옥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도 남아 있고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제 각 방송사의 YTN 시청자 외에 또 다른 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한번 뭐 연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조금 의견을 취합해서 모든 시청자위원회가 좀 골고루 다 잘 될 게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운영 규정을 약간 뭐 좀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오히려 실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할지 조금 실질적인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9기에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 한 2-3명이 이렇게 한 프로그램, 2명 정도가 그래서 그룹을 한 4그룹 정도로 나눠서 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조금 방송을 특정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지만 아직도 학생처럼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그 분야에 집중해서 보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 플러스 YTN에 대한 바라는 뭐 개선 의견은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평가원과 한 번 정도 공유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자료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언론 시민단체계의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꼭 YTN을 어떻게 뭐 YTN이 뭐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고치겠다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YTN이 한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도로 저는 김보람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시청자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당장 만나는 게 이제 사장님과 임원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 일선 실무자들, 일선 기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물론 오늘 지금 밴드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수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놀랍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명문화가 돼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바뀌거나 뭐 그래도 앞으로도 이 시청자위원회 운영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신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한 꿈을 꾼다면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시청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YTN이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시장에서도 이기고 공론의 장에서도 이기고 YTN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지속되는 이 이유는 뭐지? 원인을 찾아보면 시청자위원회의 좋은 말씀들을 계속 신속하게 반영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이걸 구축해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구성원들이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상태로 그리고 압력이 들어오면 다시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시청자가 주인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보도국 수뇌부가 이제 토론을 한 끝에 이제 두 가지 표현을 기자가 선택적으로 쓰자. 양심적 병력 거부와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택적으로 쓰기로 한 거는 양심적이라는 부분이 고 양심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현실은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반감이 옳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말씀 정부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라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우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자 내부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양심적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세세하게 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언론사가 이렇게 독을 했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국방부가 갑자기 1, 2차 공청회 때도 사용하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왜 단어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취재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았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라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니까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YTN이 그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다 이제 연동해서 뉴스를 이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 YTN의 이 SNS에 나오는 멘트들이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종이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서 멘트를 좀 구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소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비되는 방식이 너무 저급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이 고민이 없으면 저는 이러한 그 실수 아닌 실수는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막 가는데 저도 이게 좋을까 사실은 궁리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같이 의견 모아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도 중간중간에 또 저한테는 암시가 되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도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모 의원 경우의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저 YTN 보도는 없고 뭐 관전평만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남의 기사 가지고서 그것도 남의 패널 리뷰를 통해서만 보도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포 현장 리포트는 딱 한 건 있더라고요. 현장 24시 해가지고 그것도 뭐 잠깐 이제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진실을 알리려면은 뭐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팩트 체크를 안 하면서 어떻게 진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 목포 현지에 가서는 좀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도 좀 들춰본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누구 편을 들고 뭐가 아니라 진짜 뭐 사실이 뭔가를 한번 YTN의 노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어디서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패널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제1달 시청자위원회를 수업 종료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위원들의 진심 어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굿모닝 YTN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까지 이어져 있어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겨울만이 가진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여행지 춘천. 겨울에 또 다른 매력을 지닌 곳 바로 춘천입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아찔한 레퍼츠 체험. 돌이 아니니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동굴.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색박물관에서 배워보는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 춘천에서 즐기는 이색 맛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해주세요. YTN DMB 구석구석 코리아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시간에는 짜릿한 겨울의 매력을 담은 춘천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춘천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춘천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닌 빙벽 등반,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춘천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빙벽 등반은 겨울 여행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여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진행자가 여행지를 찾은 시청자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빙벽에 오르고 연옥동굴에서 다과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편에서 소개된 여행지가 빙벽 체험, 애니메이션 박물관, 연옥동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더 다채롭게 느껴졌습니다. 춘천의 먹거리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편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에서는 특산물이 아닌 특정 음식점 메뉴의 조리 과정을 더욱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자칫 해당 음식점에 대한 홍보로 비춰질 수 있어 제작진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먹방 여행, 즉 먹거리를 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석구석 코리아는 국내 여행지의 즐길거리부터 먹거리까지 숨겨진 매력을 찾아낸다는 데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외국인 진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맛본다는 점에서도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의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해 비슷한 구성 안에서 한 명의 진행자가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매해 시청하는 애청자들에게는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여행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더 많이 구성해 새로움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코리아를 통해 국내 여행지의 숨겨진 매력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굿모닝 YTN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방영되는 종합뉴스 프로그램으로 매일 활기찬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굿모닝 YTN에서는 국내 콘텐츠의 산업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해외 기업과의 규제 불균형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번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성과는 그동안 많은 보도를 통해 만날 수 있었는데 국내 미디어 콘텐츠 환경에 대해서 짚어볼 만한 언론 보도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뉴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콘텐츠의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등 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미디어 산업은 관련 부처가 중복돼 해외 사업자들과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국내 드라마나 K-팝 등 콘텐츠의 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 내용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국내 플랫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지 보도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 중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생산 유발 효과 등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사용됐는데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입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이번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반면 이번 뉴스에서 그래픽 활용이 돋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낸 효과와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현황 등을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시청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하루빨리 국내 미디어 콘텐츠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